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더욱 행복하고 즐겁게 유지하는 비결. 건강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건강관리 막상 시작하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셨나요?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톡 골라서 톡 전해드리는 건강톡톡. 이제 건강톡톡과 함께 우리 삶에 스며드는 작은 변화를 통해 더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를 만들어보세요. 우리는 매일 공간과 공간을 넘나들며 살고 있습니다. 그 공간과 공간 사이에는 반드시 문이 있죠. 열고 닫는 문과 밀고 당기는 문, 그리고 회전문, 자동문 등 공간마다 다양한 문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문에는 반드시 문이 움직이도록 하는 장치가 걸려 있는데요. 바로 문의 경첩입니다. 그런데 이 경첩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녹이 슬어 문이 제대로 열리거나 닫히지도 않고 끼익 하는 괴이한 소리도 나죠. 우리의 어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깨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건 바로 어깨뼈를 감싸는 근육, 관절, 인대 등이 경첩의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사람의 어깨도 문의 경첩과 같이 오랜 세월이 흐르고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번 시간은 바로 어깨가 보내는 위험 신호 50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이곳에서 극심한 어깨 통증을 앓고 있는 한 사례자를 만났습니다. 얼굴에서 나타나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니 상당히 증상이 심한 모양인데요. 오른쪽 어깨가 아파서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팔도 안 올라가고요. 조금 높이 있는 물건도 집을 수가 없고, 자다가 자꾸 깨고 눌리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왔습니다. 초기에는 가벼운 통증으로 시작하다 시간이 지나면 특히 밤에 통증이 심해지는 50견을 조기에 치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옷을 입고 벗는 동작, 머리 손질, 세면, 운전 등 팔을 쓰는 모든 일상의 행동에 대해 제한이 걸립니다. 가만히 두면 스트레스와 우울감까지 올 수 있다는 50견. 어깨 통증으로 힘든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전문가. 네, 안녕하세요. 지민교 정형외과 전문의를 통해 50견에 대한 궁금증을 파헤쳐봅니다. 이제 50견이라는 거는 사실 특정 질환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과거에 이제 주로 50대 전후에 어깨가 굳어지면서 아픈 그런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통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어깨가 얼었다는 의미에서 동결견이라고도 불리고요. 또는 그 관절낭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염증으로 굳어지면서 생기게 되는데, 그 관절의 구축으로 인한 질병이라는 의미인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도 불리고요. 50견의 이제 명확한 발병 원인이 이제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중년 이후에 잘 생기는 편이고,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50견. 그렇다면 어깨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무조건 50견을 의심해야 할까요? 양쪽 다 같이 이렇게 만세 한번 해보실까요? 귀 옆으로 최대한 붙여서. 네. 왼쪽은 잘 올라가시고요. 네. 천천히 내리셔도 되고요. 네. 왼쪽은 오른쪽만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데까지. 네. 좋습니다. 네, 지그시그 조금 더 올려볼게요. 네. 이번에는 뒤쪽으로 네. 팔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네. 왼쪽은 잘 되시고 왼쪽은 두 정도. 네, 좋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이제 문진이랑 진찰을 해보았고요. 일단은 우선적으로 엑스레이랑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고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한 원인과 상태를 알기 위해 검진이 시작됩니다. 어깨 통증의 원인이 단순한 염증인지 아니면 관절에 문제가 생긴 건지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된 치료가 가능하겠죠. 더욱 정밀하게 근육과 조직, 관절 주변까지 세세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MRI 촬영까지 진행되는데요. 어깨 한 부위만 검진을 하는데도 생각보다 긴 시간을 소요한 이은수 씨의 상태는 과연 어떨까요? 지금 이제 검사를 하고 오셨는데요. 일단은 엑스레이를 먼저 같이 보면 우리가 어깨 관절 안에 이 엑스레이에서 보면은 이렇게 어깨뼈랑 그다음에 팔뼈, 쇄골뼈 이렇게 세 개의 뼈로 어깨 관절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현재 관절 내부에서 보이는 안에서는 크게 이상 소견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엑스레이 상에서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정밀하게 MRI를 같이 촬영을 해보았는데, MRI 상에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아까 엑스레이에서 보이지 않았던 이렇게 회전근개 근육이 팔뼈에 부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어깨 가동 범위가 굉장히 많이 줄어 있고 하신데, 이거는 이제 이 회전근개 안쪽으로 존재하는 유착 관절낭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는데요. 일종의 관절을 싸고 있는 얇은 막으로 되어 있는 구조물인데, 관절낭의 염증으로 인해 관절낭이 두꺼워져 있고 관절 내 공간이 많이 좁아져 있는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오십견이라고 하는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인한 그런 증상으로 관찰이 되고요. 지금처럼 유착이 강한 경우에는 약이 이제 먹는 걸로는 직접 효과를 보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주사약을 사용하거나 해서 조금 더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힐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굳어버린 어깨를 되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오십견의 질환은 어깨 관절 깊숙한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초음파로 위치를 추적해 주사를 놓습니다. 근육을 뚫고 들어가는 긴 주사바늘 때문에 그 고통이 표정으로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보통은 집중적으로 치료를 꾸준히 잘 받으신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점차 좋아지면서 완치의 과정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은 좋아지지만 가동 범위에 좀 제한이나 이런 게 남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당뇨나 갑상선 질환 같은 내분비계 질환이 있으신 경우에는 그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에, 또는 하시는 업무나 이런 것들이 어깨에 자꾸 무리가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는 경우에도 오십견이 잘 재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꾸준한 치료를 통해 염증 상태를 줄여주고 관절 가동 범위를 좋게 만들어주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오십견. 키네시오 테이핑을 하는 이유는 피부층을 들어 올려서 통증을 떨어뜨리고 또 그 아래층에 순환이 좋게 돼서 재생 재활을 빨리 이제 앞당기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떨어지면은 가동 범위가 더 나오게 되거든요. 길고 힘들었던 치료 과정을 마친 이은수 씨. 일상생활이 굉장히 많이 불편했었는데 좀 빨리 와서 치료를 받았으면 좀 생활이 조금 더 용이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제가 운동을 참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또 이 병이 더 빨리 왔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뭐 운동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뇨나 내분비계 질환이 있으면서 그걸로 인해서 오십견이 잘 치료가 안 되고 자꾸 재발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생활 습관이나 식단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그렇지 않고 그런 다른 기저 원인이나 이런 게 명확하지 않은 그냥 1차성 오십견인 경우에는 사실 식단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규제하거나 이럴 게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꾸준한 운동, 스트레칭 같은 것들이 계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아프지 않으신 경우에도 다시 재발을 하거나 아니면 또 생기는 것들 예방하기 위해서 어깨 쪽을 잘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운동 이야기가 나오면 뭐다? 바로 이분 만나야겠죠? 안녕하세요. 저희 왔어요. 안녕하세요. 사람의 움직임은 과학이다. 현대인의 망가진 신체 건강을 수리하는 운동과학 전문가. 청담동 수리남 이정원 관장입니다. 오늘은 오십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오십견이 왔을 때 어깨 움직임에 대한 제한이 일어나요. 그로 인해 가지고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걸로는 손에 힘을 뺀 상태에서 하늘 방향으로 넘기는 거예요. 넘겼을 때 내 손이 지면에 닿지 않는다. 이럴 경우는 이제 움직임에 대한 제한이 일어난 건데 이거를 완화할 수 있는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간단하게 문틀, 방문을 연 다음에 손과 팔꿈치가 문틀에 댈 거예요. 문 기둥에. 자, 이 상태에서도 어깨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어깨보다 팔꿈치를 살짝 내릴 거예요. 자, 손하고 팔꿈치를 앞으로 밀어줄 겁니다. 자, 여기에서 90도로 앞으로 인사를 할 거예요. 어깨 통증이 나오기 전까지. 자, 안녕하세요 하면서 호흡을 내쉴 거예요. 후. 이때 주의하실 사항은 등이 구부러지면 안 돼요. 반듯하게 펴주셔야 됩니다. 다시 돌아오고. 자, 10회 한 이후에 손의 높이를 조금씩 올려줄 거예요. 다시 10회. 자, 처음에는 어깨 높이보다 팔꿈치가 아래에 있었어요. 근데 점차 조금씩 2에서 3cm씩 위로 높여주면서 운동을 실시해주면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운동으로는 내 허리 둘레를 재면서 어깨 움직임을 개선할 수 있는 운동을 진행할 거예요. 자, 손을 옆에다가 올려볼게요. 자, 올려서 엄지손가락이 서로 만나게. 자, 이때 주의사항으로는 등이 구부러지면 안 돼요. 가슴을 살짝 펼게요. 턱 살짝 당기고.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 뼘씩 이동을 해서 내 배꼽 쪽으로.
중지랑 검지가 만날 수 있게. 자, 이때 어깨가 앞으로 나오면 안 돼요. 가슴 펴주세요. 어깨 들리지 않게. 다시 뒤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다시 앞쪽으로. 다시 뒤쪽으로. 자, 이때 엄지손가락이 만났을 때는 팔꿈치가 뒤쪽으로 간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아요. 이때 어깨가 앞으로 나가지 않게 가슴을 살짝 펴줄게요. 세 번째 운동으로는 새가 날개짓 하듯이 파닥파닥 운동을 준비했어요. 손을 열중 샷을 해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팔꿈치가 반원을 그리듯이 앞쪽으로 최대한 밀 거예요. 더 밀어볼까요? 자, 이때 주의사항으로는 어깨가 말리면 안 됩니다. 허리 펴주세요. 가슴 활짝 펴고 앞으로 왔다가 뒤쪽으로 밀어낼 거예요. 자, 10회 반복하겠습니다. 앞으로 쭉쭉 밀어줄 거예요. 10회 반복 이후에 손을 위쪽으로 천천히 올려주시면 좋아요. 다시 앞으로 밀게요. 돌아오고 호흡. 오십견 운동을 할 때는 절대 무리하지 말고 통증이 심할 경우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15분씩 꾸준히 하면 점차 어깨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한 어깨를 위해 오늘도 실천해보세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어깨가 뻣뻣하고 아파도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셨나요? 오늘 보셨다시피 50견은 단순히 시간만 지나면 나아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적절한 진단과 치료로 관리하지 않으면 더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50견은 정기적인 스트레칭과 꾸준한 치료만으로도 어깨 건강을 지킬 수 있으니 어깨가 보내는 작은 신호들, 이제는 더 이상 무시하지 마세요. 매일 꾸준히 건강 톡톡!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건강 정보로 다시 만나요.